자, 저번 주에 이어서 주기적 성질 마지막 거 이온화 에너지 하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 별표 칠게요. 이온화 에너지가 다른 반지름이나 기타 등등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애야. 일단 그럼 우리 이거부터 해보자. 저번 시간에 소개는 했으니까 제목 살짝 바꾸고 갈게. 첫째, 양이온화. 양이온화야. 어떤 뜻인지 알겠지? 음이온 아니고 양이온. 그럼 이건 뭐야? 원자들을 1번부터 118번까지 줄을 짜라라라락 세워놓고 강제로 전자를 하나씩 삥을 뜯는 거야. 전자를 하나 삥을 뜯었을 때 그때 에너지를 봤더니 얘네가 우리가 배우는 이유? 불규칙하면 배울 필요가 없지.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규칙성? 도레미파솔라시도 혹은 도시라솔파미레도 반복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개념상의 이해가 잘 돼 있으면 상식으로 졸라 당연한 일이거든. 개념상의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단어만 더 붙여놓을게. 양이온화에 여기 필요한 에너지. 요 단어까지 붙여놓을게. 필요한 에너지. 자, 다시 한번 볼게. 여러분 봐봐. 3번 리튬, 9번 F플로린. 둘이 전자 껍질은 어때? 같지? 얘는 플러스가 3개, 플러스가 9개. 누가 전자 뜰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9번이 당연하게 플러스가 많으니까, 플러스가 많으니까 전자 띄기 힘들겠지? 이해됐냐? 다음 11번 나트륨, 19번 K칼륨. 자, 얘는 같은 세로줄이야. 전자 껍질 다르지? 플러스 개수 보면 돼, 안 돼? 플러스 개수 보면 우리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뭐 봐야 돼? 껍질 봐야지. 2에 1, 2에 8에 1, 2에 8에 8에 1. 누가 전자 뜰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어? 껍데기가 넓어. 얘 멀어. 툭 치면 전자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전자 뜨려면 좀 힘을 좀 줘야 돼. 얘는 살짝 당기면 전자 훅 뺏겨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가 금속 1등이기도 했어. 참고로. 금속 1등은 요 K칼륨이었지? 그럼 다시 해보자. 같은 줄, 같은 가로줄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세로줄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요렇게 되네. 다시. F가 양이온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연적인 상태에서 F는 절대 양이온이 되지 않아. 왜? 하나 쳐먹고 1 마이너스 되는 게 좋지.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연적인 상태. 원자를 줄 세워놓고 강제로 삥을 뜯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강제로 삥을 너 전자 없어? 있잖아. 뜯을 수는 있어. 졸라 힘들긴 하겠지만. 이해됐어요? 다시 양이온화에 필요한 에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자, 개념만 다시 볼게.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 이온화 에너지는 양이온 되는 거니까 이온 에너지가 크면 양이온 잘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이온 에너지가 크대. 그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한 에너지니까. 그럼 이온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얘는 양이온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양이온이 안 되지. 이거 또 하려니까 좀 타이밍상 좀 뻘쭘하긴 하다. 안 되지 꿀꿀? 여학생들 인폴털트 안 되지. 안 되지. 니넨 되지. 응?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안 되지. 여러분들은 현재 되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안 되지. 누가 양이온이 안 되냐. 하지만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됐어? 다시. 양이온화에 필요한 에너지. 그럼 봐봐봐. 근데 하나 더 갖게 개념. 전자를 띄어내야 돼. 다시 원자를 줄 세워놓고 전자를 하나씩 삥을 뜯는 거야. 근데 화학에서는 전자를 떼어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 올바르지 못해. 전자 띄어냈어. 그 전자 어디 갔어? 그게 조금 애매하거든. 그래서 화학에서는 전자를 띄어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원자 핵이 요렇게 있지. 전자가 요 자리에 있는 거야. 전자를 우리는 띄어냈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전자를 슉 무한대 껍질로 보냈다 이런 표현을 써. 전자를 무한대 껍질로. 자, 바닥이야. 올라갔어. 뭐야? 들뜬이지. 그럼 봐라. 우리 나트륨을 불로 지져봐. 그러면 전자가 뜨거? 내려가면서 노랑. 뜨거 노랑 기억나? 움직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전자가? 들쳐맞아서 그래. 더 강하게 해봐. 슉! 에라랑 하고 날아가 버려. 어설프게 지지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란색 나오는 거 아니야. 졸라 강하게 지지면 무한대 껍질 갔으면 다시 안 돌아오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항상 에너지에선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원자가 이온 에너지, 양이온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올라가는 거야? 흡수야, 방출이야? 흡수지. 흡수 방출 갖고 다른 말은 다 맞는데 흡수 방출만 단어 바꿔갖고 장난질 치면 낚시 걸렸어. 낚시 이렇게 걸려갖고 이렇게 끌려가갖고 이렇게 니네 이렇게 회쳐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알겠어? 흡수해야 되지. 맞아? 불로 지져야 돼. 근데 나트륨, 요 3번 리튬 불로 지지면 돼. 얘네 같은 거 불로 지지면 돼, 안 돼? 안 돼. 왜? 강하거든, 얘네는. 전자 땡기는 힘이 강하니까 불로 지지면 안 돼. 강한 걸로 지져야 돼, 강한 걸로. 그래, 전자가 날아간단 말이야. 얘는 불로 지져도 날아가. 쟤는 강한 거. 전기를 지지는 거야. 빠지지직. 빠지지직 전기를 지지면 어떻게 되니? 전자가 뿅 하고 날아가면서 전기 신호가 뿅 하고 나타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전기를 지져보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다시.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들을 딱 줄 세워놓고 전자 하나씩 삥 뜯어보는 거야.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누가 양이온이 안 되냐 그 소리야. 벡터 합치면 요렇게 F쪽이 1등이겠지. 요것도 당연하지. 된 것 같아. 그런데 정의가 조금 더 복잡해. 얘네는 자, 봐. 기체로 실험해야 돼. 기체로 실험해야 돼. 왜냐면은 니네 혹시 그 반도체 배웠니? 물리 시간에 반도체 같은 거 배우는데 반도체 배우면 얘네들이 전자가 에너지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와. 전도띠, 뭐 가전도띠, 막 이렇게 나오고 띠 모양으로 전자가 에너지가. 저거 혹시 물리에서 전동이 띠 형태로 나와. 이거 통합과학에도 살짝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왜 띠로 나오는 줄 알아? 고체여서 그래. 고체여서. 나의 전자의 에너지가 나 원자에게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원자에게한테도 영향을 받거든. 에너지가 다양하게 나와, 이 전자 에너지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의 기본 특성이란 말이야. 한 원자가 이온 에너지를 여러 개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기체에서 실험을 해야 되고 바닥 상태에서 띄어야 돼. 아무거나 뛴다고 해서 다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야. 봐봐요. 바닥하고 들뜬하고 누가 에너지가 커? 들뜬이 에너지가 크지? 들뜬 상태에서 전자를 띄어내면 에너지가 좀 들들 거 아니야. 그럼 요것도 이온화 에너지고 요것도 이온화 에너지면 말이 안 되잖아. 바닥 상태에서 전자를 띄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때 필요한 에너지 또는 흡수하는 에너지.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금속 같은 경우 불로 지져도 돼. 하지만 비금속 애들은 전기로 강하게 지져야 돼. 전기로 안 되면 X선 쓰고 막 생쇼를 한단 말이야. 하지만 띄어지긴 해. 결국엔 있거든. 너 전자 분명히 있거든. 요런 느낌이야. 개념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 개념 이해하기 쉬우라고 어떻게 한 거야? 양이온화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 그럼 이제 상식으로 되는 거야. 전자 껍질 다르면 다 필요 없어. 전자 껍질만 보면 되는 거야. 전자 껍질 같을 땐 플러스가 클수록 다시 핵의 힘이 강할수록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많이 필요해. 다시 핵의 힘이 강할수록 반지는 커, 작아? 작지. 그러면 이게 됐네.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는 커, 작아? 작은 게 상식이야.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에너지는 큰 거야. 많이 필요한 거야. 그치? 상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 소리야. 외우긴 하겠지만 상식이 있는 상태에서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돼.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어요. 높아진 에너지라는 표현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주기성.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방금 다 했어요. 여기 다 했잖아요. 쇼로로로로 슉!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 이유? 전자 껍질 같아. 뭐 봐야 돼? 유효 핵전하가 클수록. 이제 핵전하라는 표현 쓰면 안 돼. 우리 배웠으니까. 핵전하는 원자의 성질을 설명 잘 하기 힘들어. 유효 핵전하가 클수록 이온 에너지가 크다 이러면 되지. 같은 세로줄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왜? 전자 껍질이 클수록 머니까 전자 띄어내기 쉽다. 쉽다? 이온 에너지가 작다. 그런 뜻이겠지. 정리하면 주기성은 쇽.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큰 거지. 대각선으로 걸리면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하겠다. 그치? 대각선으로 걸리면 애매할 수도 있어. 컴마 찍고 드디어 왔다. 아, 힘들었다. 아, 선생님 진짜 힘들었다. 시발쪽 1등. 요게 끝판왕이야.
요걸 한마디를 하려고 그동안에 그렇게 밑밥을 깔아놨던 건데 요 한마디 하려고 생쇼를 하고 있었네. 비교해볼까? 선생님 반지름 썼던 거 비교해볼게. 선생님 봐봐. 반지름은 요쪽에 1등, 시발 쪽은 무시, 컴마 찍고 반지름에서 뭐라고 썼냐면 예외가 없어 이런 표현 썼거든. 이거 왜 쓴 거야? 누군간 예외가 있으니까 썼겠지. 자, 다시 반지름에서는 예외가 없어. 이 온 반지만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잖아. 요게 저거랑 라임. Hey man, you baby. 라임을 맞춰, you baby. 라임 맞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야. C발 쪽 1등이 니네가 상상 이상으로 중요해. 실제 수능급에서 중요합니다. 컴마 찍고 얘는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얘네는 예외가 있어. 다시 여기서 예외 없다는 표현 왜 쓴 거야? 여기서 예외가 있다는 게 중요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애들이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한테 항상 얘기한다. 선생님 이거 이온화 에너지인데요. 이거 예외가 있는데 제가 예외를 생각 못하고 해서 써서 틀렸어요. 이게 선생님한테 제일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야. 이게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냐면 이때까지 모든 수능에서 단 한 번도 2003년 이후에 2003년이면 니네 태어나기 전이야. 2003년 이후 문제부터 단 한 문제도 예외 없는 이온 에너지가 나온 적이 없어. 모든 문제집에도 예외 없는 이온 에너지는 나온 적이 없어. 근데 니네는 시험장에서 예외를 생각을 못했대. 이게 선생님으로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뭐니? 아예 공부를 안 한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 제가 실수했어요 라는 표현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환장하는 거지 선생님이. 왜? 조금만 문제를 풀어봤어도 예외 없는 이온 에너지가 안 나온다는 걸 알거든.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실수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실수한 게 아니야. 그냥 비읍시읒인 거야. 붕소 5번 붕소. 비읍시읒 붕소. 여러분들은 보석 같은 존재죠. 우리 학원에. 에이 비읍시읒들아. 말이 되는 소리지. 다시 예외 없는 이온 에너지는 나온 적이 없어. 무조건 예외 생각해야 돼. 플러스 여기 반지름에서는 이온 반지름이 중요하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이게 좀 중요도가 있어서 그럼 얘는 예외 플러스 요게 들어가야 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얘가 이온 반지름이랑 동급이네요. 참고로 유효핵전화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원자번호 큰 놈이 커요. 야 3번하고 19번하고 유효핵전화 누가 더 커요? 19번이 커요. 근데 유효핵전화 쓰레기지. 왜? 껍질 다르면 유효핵전화 별로 의미 없거든. 원자 성질 따질 때 여기서 유효핵전화 따지진 않지만 또 유효핵전화 얘가 큽니다잉. 그치요? C발 쪽 1등. 얘는 시험 어떻게 나왔어? 유효핵전화는 Z비례랑 요거 요렇게 비교가 불가능해요. 유효핵전화 때는 이렇게 써줬단 말이야. 이게 세 번째 줄인 거야. 라임을 맞춰서. 얘는 오른쪽 1등. 됐어? 하나 더 쓸게. 헬륨. 전자 있어 없어? 헬륨 전자 빵개야? 아니잖아. 전자 뜰 수는 있겠지. 쉽겠니? 진짜 힘들 거야 헬륨이. 1껍질까지밖에 없는데 꽉 차 있잖아. 여기서 전자 뜰리면 죽음이야. 하지만 뜰 수는 있어. 진짜 강하게 전기로 그냥 빠지지가 안 돼. 그러면 띄어지긴 해? 존나 힘들 겁니다. 띄어지긴 하겠지. 있잖아. 돈이 필요한데 친구가 있어. 돈을 꽉 쥐고 있어. 패면 언젠간 나와. 돈이 필요하면 친구를 패면 되잖아. 친구 이렇게 해서 싸대기 쫙 칼로 이렇게 푹 그럼 돈을 준다는 거지. 친구 다들 돈들 만 원씩은 삥 뜯어봤잖아. 빵 셔틀도 다들 한 번씩 시켜보고. 다들 해봤지? 안 해봤어? 숙제야. 한 번씩 하고 와. 이것도 졸라 허접하네. 할 줄 아는 게 없어. 개뿔. 어찌됐든 이런 느낌이다.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겠니 지금? 이온화지 됐으니 그래프 그리면 되겠네. 원자번호 클수록 커요. 띄기 어려워요. 헬륨
뛸 수는 있어. 진짜 힘들 거야. 시발적 1등 중요한 거예요. 이제 순차적 이원화제 가기 전에 그래프 그리고 이제 문제 풀고 순차적 이원화제 가자. 근데 뭐 봐야 돼? 예외. 그러니까 할 게 많은 거야. 반지름 칸이나 그런데 그거 생각해야 돼. 훨씬 더 복잡. 태생상 중요해. 원자들의 전자 배치를 억지로 바꾸는 거잖아. 전자 삥 뜯는 거지. 아 물론 그것도 있어. 전자를 억지로 하나씩 주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거는 고등교육 과정이 아니야. 대학에서만 나와. 전자를 억지로 주는 거야. 하나씩 줘보는 거야. 그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데 고등이 안 나와. 전자 억지로 삥 뜯는 거, 줘보는 거.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원자의 성질을 알아내야 되거든. 원자의 성질이 전자 어떻게 움직이냐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음? 어찌됐든 상황은 그래프 그리고 가자. 자, 이거 안 지워도 되겠다. 자, 그려볼게. 수소, 헬륨, 헬륨 전우주 1등. 예외, 리베, 색깔 줘야지. 원자번호 큰 놈이 커야 되는데 오히려 작아지네. 얘 변태네. 이런 붕소, 탄질산, 풀레, 요렇게. 남아, 알교인황, 염소, 아르곤, 칼칼. 됐냐?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야. 같은 껍질이면 주기율표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원자번호 클수록 커야 돼. 작아. 여기도 있네. 알루미늄, 아니요, 오산소, 알루미늄, S. 다시 봐. 예외 없는 이온화 에너지는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 예외가 무지성 예외면은 이걸로 시험에 낼 리가 없지.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야. 봐봐, 이렇게 봐봐. 나를 바라봐라. 자, 베릴륨하고 붕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용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유가 없이 막 그러면 이거 우리가 배울 리가 없는 거잖아. 근데 애들이 이렇게 된 거야. 4번, 5번. 선생님 같은 껍질이잖아요. 같은 껍질이면 베릴륨보다 붕소가 크지요. 그럼 붕소가 왜 크냐면 핵전화가 클수록 이온 에너지가 크다. 이래놓고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온 에너지 비교하래. 저 안에 예외 들어있는 거야. 예외 없는 이온 에너지는 안 나온다고. 다시 NO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했더니 7번 8번 같은 껍질이니까 얘가 크죠? 그럼 얘는 핵전화가 클수록 이온 에너지가 크지 않겠어요 선생님? 확 마싹 그 셀이 그냥 진짜 힘들어지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틀렸을 때 선생님들 그래 이번 시험 문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 좀 난이도가 있었네.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선생님이 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니네 얘기했는데 이 새끼가 돌았나 이씨 미친놈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야. 이거는 미친놈인가야. 그동안 난 뭘 가르쳤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선생님한테 현타를 오게 만드는 그런 틀림인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틀려버리게 만드는 거야 니네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예외? 그럼 한번 보자. 이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답은 어떻게 돼? 베릴륨 붕소 비교하면 슉 요렇게. 다시 봐. 붕소랑 알루미늄. 얘네 몇 쪽이지? 13쪽. 13쪽 애들은 다 예외야. 13쪽 애들은 다 예외야. 됐니? 8번 산소, 16번 황. 몇 쪽이야? 16쪽이야. 16쪽 애들은 다 예외야.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 봐봐. 배붕 사이가 예외야. NO 사이가 예외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야. 선생님, 베릴륨하고 붕소 사이가 예외잖아요. 붕소는 왜 커요? 이지랄하고 있더라고. 아니야. 베릴륨하고 붕소 사이가 예외긴 해. 배붕 사이가 예외야. 근데 얘는 정상이야. 얘가 병신인 거야. 얘가. 나만 병신인 거야. 나만. NO 사이가 예외잖아. N이 왜 커요가 아니야. O가 이상하게 작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OES 알죠? OES? 마시숑. OES 모름? 초코파이 친구인데?
분위기 왜 이러지? 있어 그런 거 마시셩. 얘네도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외가 있어서 이렇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 됐냐? 그럼 요거 설명하기 전에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있었거든.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지롱 헬륨 네온 아르곤. 진짜 중요한 왕은 얘야. 진짜 중요한 애는 얘야. 요거 얘 갖고 장난치는 거 난이도로 따지면 상중하중의 중난이도야. 중난이도. 중난이도에서 쓰는 기술이란 말이야. 중간 난이도. 얘는 수능 끝판왕급에서 쓰는 기술이야. 레벨이가 달라. 요거 없으면 문제가, 요거 눈치 못 가면 못 푸는 문제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야. 시발적 1등 수능 최고 난이도에서 쓰는 거예요. 저게 왜 중요한지 문제 안 푼 애들은 몰라요. 우리 수업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요 얘기하려고 그동안 막 입을 털었던 건데 여기서도. 됐니? 그럼 예외? 왜 예외가 생기는지 이제 밑에 있는 내용 보면서 오비탈 가지고 하기. 오, 그래? 그렇지. 이때까지는 우리 반지름 같은 거 설명하고 유효액전환 설명했단 말이야. 그때 오비탈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반지름 유효액전환은 288 가지고도 다 설명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온화 에너지를 설명이 불가능한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을 배우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온 에너지 되게 중요한데 오비탈이 없으면 이온 에너지를 설명을 못 해. 그럼 이온 에너지가 없으면 양이온이 안 되잖아. 그럼 사실상 이온 결합도 날아가는 거야. 이온 결합, 공유 결합, 화학 결합도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대학 가면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이온 결합을 다시 설명해야 돼. 근데 이온화 에너지를 몰라. 왜? 오비탈을 모르면 이온 에너지도 설명이 안 되지. 이온 결합도 설명이 안 되지. 그럼 뭐 화학에서 절반 이상은 날아간 거지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해보자. 베릴륨 전자 배치 알랄랄라 요렇게 됐지. 붕소는 요렇게 요거 됐음?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뭐라고? 양이온화 에너지. 전자를 띄어야 된단 말이야. 무한대 껍질을 날릴 거야. 베릴륨은 점을 왜 이렇게 좀 촘촘하게 찍어놨냐. 좀 넓게 찍을 걸.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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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슉 라라라라. 얘는 슉 요렇게 뛰는 거야. 이게 이온화 에너지란 말이야. 됐어? 자, 다시 원래대로 같은 껍질이야. 4번 5번 원래 누가 커야 돼? 5번이 커야 돼. 근데 봐봐, 플러스는 하나밖에 차이 안 나지. 뛴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무한대 껍질로 보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무슨 오비탈에서? 이건 끊을게. S 오비탈에서 뛰는 거지. S 오비탈, P 오비탈. S랑 P랑 누가 에너지가 더 커? P가 더 크지. 수소가 아니니까. 베릴륨은 S에서 전자를 띄는 거고 붕소는 P에서 띄는 거야. 누가 많이 필요해? 그치. 베릴륨이 많이 필요해. 이거 사실은 잘못된 표현. 베릴륨은 정상이야. 붕소 새끼가 이상하게 13족 애들은 대붕 사이가 예외지만 베릴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붕소가 예외인 거야. 붕소는 예상보다 쉽다. 이온 에너지가 작다. 붕소. 왜? 에너지가 높은 P오비탈에서 전자를 띄기 때문이다 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다시 베릴륨과 붕소의 이온 에너지를 비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써주시오. 베릴륨이 크다. 왜? 붕소는 베릴륨은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면 안 돼. 베릴륨은 정상이야. 붕소는 에너지가 높은 P오비탈에서 전자를 띄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가 작다라고 써줘야 된다고. 어때? 서술형에도 꽤 상당히 나오겠지? 반지름 같은 거랑 좀 급이 다르지? 됐냐? N 볼게. 마찬가지. N은 정상이야. 전자 보면요. 두 개, 띵, 띵, 띵. 바닥에서 뛰는 게 이온 에너지니까 얘는 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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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됐냐? 그럼 우리가 전자 띄어내면 무조건 다 이온화 에너지야? 전자 띄면 무조건 다 이온화 에너지야?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전자 뛴다고 무조건 이온에너지가 되는 건 아니야. 바닥에서 바닥으로 가야 돼. 야, 요거 띄면 무조건 이온에너지야? 요거 띄어도 이온에너지일까? 그럼 요거 띄어도 이온에너지고 요거 띄어도 이온에너지면 한 원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온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안 돼. 그러면 얘는 요거 떼야 돼. 요거나 요거 요 셋 중에 하나 똑같으니까 요거 떼야 되지? 얘는 누구 떼야 이온에너지야? 요거 띄면 이온에너지야? 바닥 아니잖아. 요거 떼야지.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내야 된단 말이야. 됐어? 자, 여러분 전자 들어갈 때 한 칸 안에 어떻게 들어갔어?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이렇게 들어갔지. 전자가 쌍을 이뤘네. 왜 홀전자가 안정했어? 왜 홀전자가 안정했지? 전자가 위, 아래 몸으로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거! 전자가 위아래 쌍을 이루면 뭐가 생겨?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있지. 플러스는 하나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야. 원래는 얘가 커야 돼. 16조. 뭐가 있어? 요게 전자 반발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띄는 거랑 전자 서로 밀어내겠단 말이야. 툭 치면 떨어져. 조심해야 돼. 8번 산소가 전자 띄기 쉽다는 거 아니야. 예상보단 적다는 거야. 8번 산소는 전자 띄기 진짜 힘든 애야. 예상보단 적게 나온다 그 소리야. 됐냐? 그러면 자 다시 붕소랑 알루미늄 OES 얘네들은 붕소 알루미늄 OS는 이온에너지 들어가면 붕소 알루미늄 OS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 이렇게 하면 잘 풀어. 그 다음 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O랑 F 이온에너지가 누가 더 크니? 그랬더니 선생님 OES잖아요. OES가 예외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지랄? 선생님 환장하는 거야. 원래 누가 더 커야 돼? 원래 F가 커야 되지. O가 예외야. 예외가 뭐야? 예상보다 어떤 거라고? 그치. 원래 얘가 커야 되는 얘는 예상보다 작아. 에이 그럼 더 커야지. 예외라고 뒤집히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OES, 붕소 알루미늄은 예상보다 작다라는 거야. O가 예외니까 원래는 얘가 커야 되지만 얘가 크대. 아니야. 이거 예외이긴 한데 뒤집히진 않아. 여기서는. 원래는 얘가 커야 되는데 예외를 해서 얘가 줄어드니까 얘가 큰 거고 원래는 얘가 커야 되는데 예상보다 작으니까 얘가 큰 거지. 원래 얘가 큰데 예상보다 작으니까 얘가 더 커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근데 다시 문제는 뭐라고? 예외 없는 이온에너지는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이야. 근데 니네 계속 틀린다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 이걸 수능으로 끌고 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상보다 작다, 예상보다 작다, 예상보다 작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뽑아가면 이렇게도 갈 수도 있는 거야. 수능스럽게 매우 어렵게 1이온화 에너지분의 2이온 에너지 이게 저 예외 문제야. 예외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대놓고 딱 이렇게 안 물어본단 말이야. 아 저게 예외 문제구나를 빨리 눈치를 까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이런 것들이 다 예외 문제야. 눈에 안 보이게 한 번쯤은 꺾어 놓는단 말이야. 왜 저렇게 내고 있는지를 찾으려면 니네가 예외가 예상보다 어떤 거라고? 작아. 붕소 알루미늄은 예상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보다 원래 커야 되는데 작아. OES는 이쪽보단 커야 되는데 예상보다 작아. 붕소 알루미늄 3족 아니야? 13족. OES는 16족. 기억할 수 있겠어? 다시. 예외 없는 이온에서는 안 나와. 심화 과정도 있어. 예외인데 생각 못했어요. 아씨, 자꾸 똑같은 얘기 왜 하냐면 작년에도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야. 예외인데 못 봤대. 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맙시다. 됐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문제를 좀 풀어볼까? 문제를 좀 풀어볼까? 자, 한 장 넘어갔습니다. 문제 한번 풀면서 보자. 이거 전자배치 문제네. 위아래, 위아래. 바닥 들뜸 불가능 그거 물어보는 거지? 파울리가 나오는 게 불가능이었어. 기억나? 한번 해보자. 문제 주어진 조건 볼게. 가다는 산소 또는 O+. 총 전자수 먼저 쉬는 거야. 총 전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8개네. 산소네. O+ 아니라 산소네. 바닥이야, 들뜬이야? 띠딩띠니까 들뜬.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야. 얘는 불가능. 그치. 요거 항상 봐야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 바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 플러스네, 얘는. 얘가 5 플러스네. 그쵸? 이거 이해됐어요? 얘는 파울리 베타울리,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불가능한 거 한 가지. 파울리의 어긋남은 불가능이라고 했어요. 다는 바닥. 이거 맞아. 디귿이 문제야. 이거 봐봐. 5 바닥에서 5 플러스 된 거야. 전자 하나 띈 거지. 이온화 에너지니? 5 바닥에서 전자 하나 떼서 5 플러스 됐단 말이야. 이거 이온화 에너지야? 아니지. 아무거나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고. 아무 전자 하나 띈다고 해서 이온화 에너지면 한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이온화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나와. 이거 바닥이야? 아니잖아. 전자 떼서 바닥 이온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걸 띈 거잖아. 이걸 띄는 게 아니라 누굴 떼어야 돼? 요걸 떼어야지. 요거 떼어야지. 띵띵띵 되면서 5 플러스 바닥 떼야지. 아무거나 뛴다고 해서 이온화 에너지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무서운 문제가 노랑대가리지. 평가 문제인데 뭐 물어보고 있어?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를 물어본단 말이야. 아무거나 뛴다고 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용. 무슨 문제인지 알겠냐용. 이해됐는가? 되셨는가? 한 문제 더 가자. 자, 예외 없는 이온화 에너지 없다고 그랬어요. 예외 없는 건 없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13족인데요. 왜 예외가 아니에요? 야, 이 미친놈들아. 예외는 뭐라고 예상보다?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원래 13보다 14가 커야 돼. 13이 예외니까 이 순서 안 뒤집히지. 요 자리지, 요지. 16 OES. 예외 얘기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외가 안 들어가면 문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야. 못 봤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같은 줄은 같은 주기래. 둘 중에 하나 2주기, 둘 중에 하나 3주기래. 봐봐. 13, 14, 15, 16 갈 때 높아져 낮아져? 예외니까 16 갈 때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야지. 얘보다는 크지만 얘보다는 작아야지. 낮아져야지. 우리 둘이는 A, B는 서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이였던 거야. 15에서 16 갈 때 높아지는 거 말이 안 되거든. 예외 물어보는 거 맞지? 못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콩 하고 물어보는 거 저수령에서나 나오는 거지. 문제 속에 녹여놓는단 말이야. 얘보단 큽니다. 2칸 낮아지잖아.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지. 얘도 이런 식으로 가겠지. A하고 B는 서로 같은 줄이 아닌가. 같은 줄이면 15에서 16 갈 때 높아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자, 여러분, 우리 팀 나트륨 누가 이온화지가 더 커? 우리 팀이 크지? 같은 줄, 요 위에 게 2주기고 아래 게 3주기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2주기 애들보다 3주기 애들이 작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 이해됐는가? A는 2주기이다. 아니야, 3주기야. 3주기가, 2주기가 더 커. 낚시당하면 안 돼. B의 이온에너지는 15족, B는 16족이지. 같은 주기에 15족보다 커? 뭔 소리야? 말도 안 되지. 그치? 왜? 예외니까. 예외 물어보는 거 물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아이, 자식들. 예외를 물어보고 있구만. 아유, 나는 이거를 물어볼 줄 알고 있었지롱. 요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돼. 어머, 이거 뭐지? 뭐, 그러면 안 된다고. 예측하고 움직여야지. 뻔하잖아. 디귿. 반지. 이런 식이야. 반지름이 메인 데이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줄씩 끼기는 거야. 원자번호 클수록 반지름은 작아. 원자번호 클수록 반지름은 작아. B가 더 커. 같은 줄이니까 B가 더 커. 얘 디귿은 맞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 됐는가? 다음 문제. 그치. 이온화 에너지를 주고 반지름 물어봤네. 그 이온화 에너지 해석해야 되지? 똑같아. 임이온수 ABCD 문제란 말이야. ABCD 찾는 게 어렵지. 근데 이온화 에너지야. 이온화 에너지 순서가 이렇게 착착착착. 리배붕, 리배, 왜? 예외 없는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예외 없는 이온에너지가 어딨어? 그런 문제는 시험에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면 리, 배, 붕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원래 올라가야 되지만 내려간단 말이야. 탄 이런 식으로. 붕 이런 붕. 그럼 이온의 순서는 어떻게 돼? 제일 작은 게 리튬, 탄소. 리배붕이 아니라 리붕배. 리붕배탄. 됐어? 리배붕탄 질산플레가 아니라 리배붕. 배붕이 뒤집혀야 돼. 이온의 순서로 하면. 괜찮아지? 아름답네. 예쁘게 나온 것 같고. 쉬운 문제긴 한데 아무리 쉬워도 예외 안 들어가면 문제 가치가 없어요. 반지름은 예외 있어요? 없어요? 반지름은 예외가 없어요. 제일 큰 거 리튬. 그 다음 베릴륨은 C. 다시 리튬은 A. 그 다음 C. 그 다음 B. 마지막에 D. 리 반지름은 예외 없어요. 리, 배, 붕, 탄. 원자번호 작은 쪽이 커. 리튬 상당히 큽니다. 반지름이. 리튬 반지름이 상당하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 더. 혹시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임의원수 ABCD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항상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도 선생님 지금 지웠지만 화살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현재 주어진 거 어떻게 줬대? 1번부터 118번이래? 아니지. 2에서 10번에 이온화 에너지란 말이야. 2번 누구지? 헬륨 전우주 1등. 헬륨 전우주 1등이야. 그러면 현재 준 게 헬륨 리배붕탄질산플레 이렇게 줬단 말이야. 헬륨 전우주 1등. 헬륨 제꼈지? 그럼 여기서는 C발 쪽이 1등. 네온. 꼴등은 리튬. 그쵸? 리튬은 예외도 안 걸리니까 리튬 꼴등. 그 다음 리, 배붕. 배붕 그러면 돼 안 돼? 순서대로. 이온에너지가 배붕 순서야? 예외니까. 리, 붕배. 탄, 질산? 질산? 산질.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나와. 리배붕탄 질산 플레가 아니라 이온의 순서는 리배붕이 아니라 리붕배 탄 산질 풀. 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자동으로 나와. 하도 많이 당해갖고. 리배붕탄 질산 플레가 원자번호 순서면 이온의 순서는 리붕배 탄 산질 풀. 이런 식으로 이게 준비되어 있는 거지. 아까 윗문제도 이온의 순서 나오는 순간 리붕배 탄 게이득 끝. 얘도 요렇게. 그럼 봐라. 신기한 거 보여줄게. 신기한 거 봐라. 이런 식이야. 반지름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들어가는데 반지름 봐봐. A와 G 중 요 두 개는 아예 반지름을 안 물어보고 있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지름만 물어보고 있지. 왜? 18쪽이잖아. 반지름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니? 평가원 폭파당해. 시험 내는 회사 폭파당한다고. 근데 학교에서는 이쪽이 반지름이 제일 작다 이렇게 배운 학교도 있어.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는데 수능에서는 절대 아예 언급을 안 해버려. 그럼 편하니까. 반지름은요? 예외 없죠? 리튬이 1등. A.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기분이가 이렇게 선생님이 개운하지가 않아. 기분이가 개운하지 않아. 왜냐면 요거 갖고 뒤집어 놨잖아. 요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기분이가 어때? 찝찝하지. 기분이가 안 좋아. 아니 이온화 에너지인데 예외를 안 물어보면 이거 문제가 좀 푸는데 이게 맞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이상하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왜? 아 예외 안 물어볼 건 못하러 이온화 에너지 왜 냈어 처음부터? 왜 내? 내지 말았어야지. 근데 수능은 안 낼 리가 없잖아. 그렇게 병신처럼 단순하게 물어보지 않아. 서술형처럼 학교 내신에 그렇게 물어보겠지만 봐봐. 예외 물어보는 거 볼게. 이거 봐라. 색깔 2개 준비해 봤어.
C2 C랑 E랑 C2 차이야. 그 다음에 BF 자, 요 그래프상으로 봐봐. C2랑 BF랑 누가 차이가 많이 나 보여? C2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누가 차이가 많이 나 보여? 노란색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 반지름 예외 없다고 했다. 근데 한번 해볼까 실제로? C는 베릴륨, E는 O. 요렇게 반지름 차이. 스몰 V는 붕소, 스몰 E는 B는 붕소, 미안해. 스몰 F는 질소. 반지름 예외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반지름 이쪽 1등이니까 반지름 1등, 2등, 3등, 4등이야. 자, 1, 4등 차이가 커? 2, 3등 차이가 커? 1, 4등이 차이가 크겠지. 얼핏 보면 요 빨간색이 간격이 좁아 보이지만 예외 때문에 뒤집어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빨간 놈이 간격이 더 크지. 왜? 예외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로 보면 얘가 간격이 좁아 보이지만 실제 원자로 가면 베릴륨 산소니까 1등, 2등, 3등 이렇게는 안 물어보겠지. 1, 3등과 2, 4등 비교하세요. 이렇게는 안 물어보겠지. 1, 4등과 2, 3등 비교하라 그럴까. 반지름 예외 없다고 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디귿처럼 예외를 물어보는 거야. 예외를 물어볼 때 말을 최선을 다해 3바퀴를 돌려서 물어본다고. 요래야 3페이지급의 문제가 되는 거야. 대놓고 예외 물어보면 이거는 수능에 못 내겠지. 서술형에서나 나오는 거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예외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거 보니까 이제 풀고 났더니 개운해. 이게 참 예외에 대해서 깔끔하게 잘 물어봤구만 자식들.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 나 이거 맞췄구만. 나 이거 괜찮은데 이번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왜 13번일까? 아직은 순차적이 안 나왔잖아. 순차적 예외가 나와야 얘네가 14, 15, 16, 17, 18번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직 준킬러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근데 어찌됐든 예외 안 나오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됐냐? 두 문제 한번 더 풀어봅시다. 자, 대표 유형이에요. 범위값이 중요하고 ABC 구하는 게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니네 보시면은요,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은 중요한 게 아니야. ABC를 찾아야 돼. 그럼 어떤 범위로 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봐봐. 그림은 ABC는 15, 16, 17? 15, 16, 17, 15, NP, 척값, OES, FC야? A는 둘 중에 하나래. B도 둘 중에 하나래. C는 둘 중에 하나래. 경우의 수 문제지. 맞아? 경우의 수 문제잖아. 그럼 몇 가지 경우가 나오니? 두 가지.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A, B, C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온화 에너지잖아. OES 맛있성. OES 예외. 요렇게 돼야 되지. 요렇게. 이 기본은 요렇게 돼야 되지? 맞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여기 봐요. A보다 B가 작아.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지? 그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 요렇게 해도 M보다 O가 작아. 요렇게 해도 P보다 S가 작아. 경우의 수가 많지? 답이 안 나와. 근데 여기 봐봐. 이상하지? O에서 F로 가면 O보다 F가 엄청 커야 되거든. 왜? 원래 F가 큰데 O가 예외로서 F가 더 크거든. 이상하지? 이상하지? 이거 되게 임포턴트한 문제야. 이상하잖아. 이상한 놈 후드럽해야 돼. 봐봐. 나 봐봐. 요렇게 해봐. O랑 F랑 누가 더 커? 선생님, 예외니까 O가 더 커. 그러면 안 돼. 예외는 예상보다 작은 거니까. O랑 F면 F가 더 크잖아. 이 조건 만족해 못해? 못하지? 이거 더 작아야 되니까. 요렇게 해봐. SCL. 저 조건 만족해 못해? 못하지. CL이 더 크니까. 맞아? 요렇게 해봐. 이온화진 이렇게 되죠. S보다 CL이 크고 CL보다 F가 크니까.
오른쪽 게 더 커. 아니네. 그럼 나머지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지. 됐냐? 변태를 잡으러 가야 돼. 변태를. 정상인에 잡는 게 아니고. 다시 봐봐.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넣었단 말이야. 여기 봐. 많이 나와. 이 형태 많이 나오니까 기본 문제 넣는 거야. 경우의 수는 여기 중에 하나, 여기 중에 하나면 가로 하나, 가로 하나, 대각선 하나, 대각선 하나.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그런데 요 주홍이가 답이라는 근거는 없어. 왜? 요렇게 돼 있는데 대각선에 걸려있으면 누가 큰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주기적 성질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얘보단 얘가 작고 얘보단 얘가 크니까 둘 다 얘보다 S보다 커. 너는 S보다 크지? 너도 S보다 커. 둘이 비교가 가능 불가능? 대각선으로 걸려있으면 안 돼. 다시 얘가 답이라는 근거는 없어. 나머지가 녹색이가 답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을 뿐이지. 대표적인 경우에서 문제지. 선생님 왜 주홍이가 답이에요? 그건 나도 모르지. 왜 주홍이가 답인지는 알 수가 없어. 나머지가 답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답이 된 거지.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 에너지가 작아? 대각선 걸려서 그래 사실은. 대각선에 걸리면은 껍질이 큰데 왜 그래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껍질 큰 무조건 이 에너지 작아야 되잖아요. 뭐 이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해됐냐? 그럼 나머지 A만 찾으면 돼. 얘는 요렇게는 알 수가 없어. 왜? 정상이잖아. 너보다 네가 작고 네가 작고 요렇게 봐야지. 요렇게. 만약에 여봐. PCL 누가 더 커? PCL이면 CL이 훨씬 크지. PSCL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얘가 더 큰데? P면 안 되지. P는 CL보다 작으니까 만약에 P라면 요쯤 나와야 돼. 얘여야 되지. 하나하나 넣어봐야 돼. ABC 찾는 게 어려운 거야. A는 NOCL 요렇게 임의의 원소가 배치되어 있다. 근데 이거 안 해본 애들은 진짜 개오래 걸려. 해본 애들은 금방 해. 안 해본 학생들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기본 문제로 넣는 거야. 뭐 수능 쪽 해석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자 A는 3주 아니야. N이야. 잘 찾아야 돼. 요거 찾는 게 어렵거든. 왜? 이게 정상 라인이란 말이야. 정상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너도 되고 다 되거든. 변태 라인 갖고 찾은 거예요. 이상한 애들.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온화제가 오히려 커져야 되는데 작아져갖고 이게 조합이 이상해. 그 라인으로 간 거예요. 다음. 이온화제가 아직 안 배웠어요. BC 안정한 이온화제 전자 배치 같다. BC O랑 CL이 등전자냐 그 소리야. 등전자 이온이냐? 아니지. 그게 신기한 거지. 우리는 이 이온 에너지가 뭔지를 몰라. 배운 적이 없거든 아직. 하지만 답은 알아. 아이 기억니 되게 다 틀릴 순 없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마지막 문제. 기본의 마지막 문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 경우의 수 문제에도 임의의 원소 ABCD 찾는 게 어려운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서 문제를 뽑아내는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거 중요한 문제라 잠깐 풀어볼래? 자 봅시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이 문제 난해해. 풀어도 애매하고 찝찝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거든. 좀 애매한 문제. 선생님 왜 그런지 선생님 이유부터 한번 찾아볼게.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내. 백댕 고등학교에서 많이 냈던 문제야. 자 보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이주기래. 근데 그래 나쁘지 않네. 홀전자 얘기 나오는 거는 뭐 괜찮은 문제 같아. 10, 1, 2, 3, 2, 1, 0 그랬을 때 얘네가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래. 근데 봐봐 한번 해볼게. 자 범위 리, 배, 붕, 탄, 질, 산, 플루오린, 네온 18쪽 뺐다는 말은 없어요. 홀전자 써볼까요? 1, 0, 1, 2, 3, 2, 1, 0 됐어. 그랬더니 이온화 에너지는 비교만 하면 되잖아. 누가 큰지 작은지. 012 게이득 012면 여기 012 있네. 원자 번호 순서 아니니까 너도 012가 있네.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와?
요 정체를 알 수 없는 Z만 찾으면 되네. 012의 Z. 012의 요 Z. 또는 012의 요 Z. 경우에서 몇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나오지. 012의 Z, 012의 Z, 012의 Z. 그럼 이제 이온 에너지 볼 거야. 예외, 예외 베이베. 졸라 뻘쭘하네, 씨. 째려보고 지랄이야. 예외 얘기 나와야 됐지? 근데 예외는 조금 나중에 보도록. 기본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기본 베이스가 요렇게 돼야 돼. 시발쪽 1등. 그치? 이 기본, 이 화살표 항상 선생님 화살표 그리면서 그리는 게 기본 흐름은 알아야 그 다음 예외를 넣지. 기본 흐름 모르는데 예외 넣으면 어떡해. 니네가 섞일 거 아니야? 그치? 한번 해볼게. 만약에 Z가 얘라고 해보자. 012의 Z. 그럼 얘가 예외 아니죠? 얘 에너지가 제일 어때야 돼? Z가? 작아야 되지. 얘가 만약에 Z가 얘라면 012의 Z라면 이 에너지가 제일 작니 현재? 아니지. 그럼 너 탈락. 너는 탈락 아니야. 012의 Z는 말이 안 돼. 그럼 여기서 012의 Z 얘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이 에너지가 제일 어때야 돼? 012의 Z 얘가 제일 커야 되지. 얘가 제일 크니? 아니지. 그럼 012의 Z도 답이 아니야. 그럼 나머지 답은 뭐야? 요 012의 Z겠네. 012의 Z. 그럼 이온 에너지는 얘가 5보다 어때야 돼? 홀전자 2인 거보다 어때야 돼? 예외니까 5보다는 n이 어때야 돼? 커야 되지. 홀전자 2인 거보다는 n이 커야 돼. 홀전자 2인 너보다 커야, 그러면 이거 봐봐. 012의 Z. 안 돼. 이온의 조건이 안 맞아. 012의 Z. 이온의 조건이 안 맞아. 012의 Z. 조건이 맞는 애가 아무도 없는 거야. 여기서 이제 씨발 뭐지? 답이 없는 거지. 이런 거야. 수능 문제가 허를 찔른다니까. 답은 얘야. 0, 1, 2에 네가 Z야. 진짜 악독하지 이 문제가. 진짜 악랄한 거야. 잠깐만, 미안해. 012의 Z니까 미안해. 개 미안해. 0, 1, 2에 네가 Z인 거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 그리고 무조건 이온 에너지가 뭐 들어가야 돼? 여러분 1 이온 에너지가 그냥 이온화 에너지예요. 이온 에너지 단어 나오면은 뭐 들어가야 돼? 무조건 기억니 뒤에서 왜 베이베 배웠어. 근데 이거 배워와서 했더니 애들이 선생님 그 옛날 거예요. 이제 안 해요. 아이씨, 얼마 전에 배웠는데. 귀엽지? 자식들 째려보지 말고. 얘가 Z면 얘보단 이온이 작을 거고. 그러네. 홀전자 0인 애보다 얘가 더 작아야 되지. 요거 배붕 이거 이온하는지 물어봐야지. 이거 해보자. A는 1이다. 스몰 a. Z는 홀전자 1 맞아. 이거 볼까? 얘 이온화 에너지는 얘랑 누가 더 커? 베릴륨하고 붕소랑 누가 더 커? 베릴륨이 더 커야 되지. 그치? 네가 1.5니까 얘는 1.5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지. 예외니까. 예외 물어봤지? 이제 좀 마음이 개운해졌어. 이제 낚시 걸릴 게 없는 거야, 우리는. 낚시는 피했으니까. 낚시를 이렇게 우리는 슉 하고 이렇게 피한 거야. 슉! 그럼 다 익었지? 다 익은 거야. 문제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 이온화지 우리 아직 안 배웠어. 요 느낌이야. 이건 좀 나중에 좀 처리하더라도. 여기 문제가 상당한 난이도가 있어. 실제로 선생님 이거 시험 볼 때 우리 애들도 되게 많이 틀려왔어. 답이 없다는 거야. 원자번호 순서가 아닌데 012 자체가 순서가 아니었던 거였지. 이게 근데 얘가 쉽게 풀어도 되게 금방 풀었어. 대충 이래저래 낑겨 넣는 거야. 왜? 많이 해봤으니까 대충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럼 요 화살표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화살표가 좀 필요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야. 됐냐?